자, 지팡이 카드, 완즈 카드인데요. 자, 이 지팡이 카드는 요거를 뭐 막대 카드, 장대 카드, 이게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일단 부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지팡이 카드 혹은 이제 영어로 완즈 카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카드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어떤 창의성, 열정, 어떤 에너지, 뭔가 추진력, 예, 요런 요소하고 관련된 것이 지팡이 카드입니다. 불의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창의성, 그 창의성과 관련된 거 하면 또 예술적인 것, 요런 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행동적인 의미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성, 직접적인 거, 그리고 뭔가 뜨거운 열정, 예, 요런 에너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요소예요. 근데 우리가 이 카드를 볼 때 무조건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면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좀 강조를 드리는데요. 요게 그런 어떤 적극성과 열정의 에너지가 좋기는 하지만 그게 지나쳤을 경우를 좀 생각하시면 이게 역의 의미, 부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그 어떤 에너지가 지나쳐서 열정 에너지가 지나치게 되면은 좀 무모한 모험을 할 수도 있고 너무 흥분할 수도 있고 충동적이 될 수도 있고, 예, 고런 것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는 뭔가 그 불의 에너지니까 따뜻함, 자발적인 어떤 쾌활함, 직관적인 요런 긍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는 이처럼 경솔한, 무모한, 충동적인, 막 시작은 막 열정적으로 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미약한, 이렇게 똑똑하게 해야 되는데 요령이 좀 부족한 그래서 좀 마찰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네, 그런 부정성이 있다. 요렇게 이 카드를 전반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인제 에이스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에이스 카드는 요렇게 다 구름에서 손이 나와서 그 요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좋은 기회, 뭐 하늘이 주는 어떤 선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스 완즈 카드도 마찬가지로 뭔가 새로운이라는 키워드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에이스는 1 번이니까 '새로운 열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고러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요게 열정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예, 요 카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될 때도 어떤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 저 사람 보면 너무 끌려.' 이게 생명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본능적인 끌림을 의미를 하는 부분이, 예, 좀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데카메론 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성행위 장면도 나와 있고 굉장히 그 성적인 타로예요. 이제 그 아. 타로에서는 거기서도 이렇게 좀, 거기서도 그렇고 다른 카드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남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카드가 이제 이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불끈 솟아오르는 그런 열정과 관련된 카드. 근데 이제 그게 막 드러나진 않을 수도 있지만은 특히 인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열정, 본능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어떤 열정의 시작으로 읽는 카드이고, 그런 이성 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요것은 '내가 어떤 일을 되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다.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 이 시작이라는 키워드 계속 떠올려야 되고요, 에이스 카드는. 네, 고렇게 이 카드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창업, 뭐 취직, 새로운 기회, 뭐 새로운 로맨스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인제 심화 통찰 내용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기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 인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내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인지 이걸 시도해서 내가 시련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카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기회의 신호이다.' 좀 고렇게 보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온 것을 모두 기회로 생각하고 '나한테 오는 그런 환경들을 내가 흡수해야겠다.'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다라는 조언으로서 이 카드를 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언의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 대한 법칙의 내용이 또 심화 통찰 내용에 같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내가 하던 일을 이렇게 딱 끊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70이라는 퍼센테이지로 내가 기존에 하던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30%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위험하지가 않은 거죠. 음, 그런데 조금 더 새로운 일에 익숙해지고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은 70으로 옮겨가는 거죠. 내가 하던 일은 음, 30으로 남겨두고. 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100%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음, 점차 옮겨가야 되는 법칙에 대해서도 이 카드를 보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카드는 네, 지팡이 2번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는 지금 앞을 바라보고 있죠.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 그래서 지구본을 들고 있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니 그럼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성 안에 있어요. 음, 보시면. 예, 음, 성 안에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자신의 야망, 어떤 신념에 대해서 머릿속엔 꽉 차 있지만 그것을 계획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곧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 야망으로 이제 꽉 차 있는 모습. 요 카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지팡이의 모습을 보면은 지팡이를 하나 짚고 있고 옆에 하나가 이제 좀 같은 비중으로 같이 옆에 이렇게 좀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좀 친구 카드로도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념, 야망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줄 친구, 왜 친구가 이 지팡이 하나 옆에 있는 친구 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타로 덱에서 어떤 식으로 또 변형이 되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이 배를 들고 가는 좀 그런 모습으로 이 지팡이 2번 카드가 표현된 카드도 있어요. 그처럼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거는 완지의 요소예요.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 네, 이렇게 이 카드를 친구 카드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우리가 친구랑 이제 같이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심화 통찰 내용에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두 개의 지팡이 카드는 목표와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카드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법칙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목표를 세워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3년, 5년의 설계를 위해 달려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일정 수준의 성장을 이루었고 고차원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혼자 하기보다는 뜻을 함께하는 친구와 융합하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어떤 이제 조언 카드로 쓸 경우에 이 심화 통찰의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음, 지팡이 2번 카드는 어떤 목표에 대한 카드인데 그런 목표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설계해 나가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가 실현 가능한 것. 그러니까 그 실현 음, 가능성을 체크해 보세요라는 조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음, 너무 먼 계획,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라는 부분을 내담자에게 체크해 보라고 말할 음,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친구와 관련된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가기보다는 같이 융합해서 친구와 함께 가는 게 좋을 텐데 혹시 좀 거들어 줄 사람이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네, 음, 그렇게 이 카드를 조언으로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심화 통찰 내용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팡이 3번 카드입니다. 음, 보시면은 2번 카드하고 좀 구도가 비슷하죠? 많이 비슷해요. 이렇게 바다, 먼 곳을 바라보고 있고, 아까는 성이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육지에 어떤 한정된 공간에 서 있는 모습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건 좀 트여 있고요. 음, 조금 더 목표와 비전과 가까워진 모습이고, 또 2번과 3번의 차이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번이라는 거는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까 2번처럼 뭔가 내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받쳐줄 어떤 행동적인 부분들, 예, 실천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갖춰진 모습이에요. 그거에 뭐냐면 이 바다에 보시면 배가 세 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네. 출전할 준비를 마친 거죠. 그게 이 사람의 안정성인 것이고요. 이 사람의 스토리도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의 목표가 이 섬에서 뭔가 성공해서 배를 세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고향, 저기 멀리 있는 육지가 보이죠? 거기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목표인 것인데,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까 2번처럼 그 비전을 같이 하는 이제 누군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읽기도 해요. 그리고 3번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서 그런 어떤 준비가 맞춰졌다라는 안정감, 네, 그 최초의 완성의 숫자 3번이라는 것을 좀 같이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심화 통찰 내용은요, 전망과 비전, 확신, 예, 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최초에 완성된 숫자. 그래서 갖춘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안정이라는 것은 내가 내공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예, 어떤 내공, 갖춤, 예, 요것이 된 사람을 요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카드가 나오면은 조언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어떤 나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안정성을 갖췄는지, 내가 그 내공을 갖췄는지 그것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예, 조언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팡이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팡이 4번 보시면 어떤 그림이 예, 보이시나요? 요 카드는 역방향도 좋다.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이고 밝은 카드입니다. 카드의 음, 분위기 자체가 밝죠. 카드에서 쓰여지는 색들, 그 색감의 느낌도 내가 그것을 에너지를 반영을 해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노랗게 배경이 있습니다. 노란색, 밝은 에너지를 뜻하죠. 그리고 요 카드가 결혼식의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로 덱에서 이게 결혼식 모습으로 표현된 타로 덱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요 음, 카드는 그렇게 어떤 결혼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남녀로 표현이 되어 있는 다른 타로 덱에서 이렇게 남녀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사람들도 뭔가 축하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축하 자리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뭐 과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장식들이 이렇게 네 개의 지팡이에 걸쳐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구도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안정성하고도 또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잖아요. 4라는 숫자는 어떤 안정감, 그 틀 안에 있는 안정감인 거죠. 뭔가 보호되고 있는 느낌. 음, 그걸 또 이제 가정이라는 키워드하고 연관시킬 수 있고, 또 인간 관계에서는 화합을 의미를 해요.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데 그 조직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조직원들과 굉장히 잘 되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한 모습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애정운에서 이제 요 카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결혼이라는 키워드하고 연관이 되어서 뭐 배우자 운이 있다라든지 혹은 상대방이 이제 나와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 조화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으로 그런 에너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정을 얘기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뭐 가족과 관련되어서 어떤 일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도 이 카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카드가 마이너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안정과 뭐 화목함, 그런 에너지로 읽을 수도 있고, 그냥 명사로서, 이게 뭐 가정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예, 가족이라든지, 그런 키워드 자체로, 명사로도 읽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리딩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조금 다 언급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팡이 5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지팡이 5번 카드를 보시면은 이제 카드의 그림에서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에너지가 보이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5명이거든요. 지금 이제 소년들이 있는데 지금 키도 좀 비슷하고 뭐 옷 입은 느낌도 좀 비슷하고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게 항상 이게 우열을 가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가부를 다투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더 낫다라는 것을 조금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탁에 둘러앉아 있다라고 하면 5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자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 의견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라기보다는 이 그림이 전쟁놀이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이처럼 게임처럼 그러니까 좀 가볍게 우리 어떤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원탁 테이블에서의 어떤 언쟁, 그런 토론들 뭐 요런 상황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에너지는 뭐냐면 갑을 다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음, 그래서 이게 또 연애운에서도 우리 갑을 다투는 그 경우가 있잖아요. 밀당, 특히 이제 관계 음, 초기에. 그리고 뭐 부부 사이에서도 뭐 신혼 초기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자기가 갑의 위치를 우위를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일상에서는 어떤 소소한 논쟁, 언쟁, 요런 거를 얘기할 때 요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카드를 또 어떤 이미지로 또 떠올릴 수 있냐면 이것도 다른 타로 덱에서 나와 있는 이미지인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팔씨름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좀 비슷한 사람인데 힘이 비슷한 사람인데 음, 팔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넘기려고. 네, 음, 그런 식으로 카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심화 통찰 내용에서는 그런 가불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저는 수평 관계에 대해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수평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평등, 수평 관계. 네, 물론 이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지 않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딱 만났을 때는 분명히 그 어떤 가불의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캐치를 하고 내가 지금 갑인지 을인지를 캐치를 하고 그 위치에서 내가 그 몫을 했을 때 내가 을이면 을로서 좀 숙이고 하면은 얻을 거를 갑으로부터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는 내가 갑일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하면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갑인데 저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를 못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손해가 되니까 그 가불을 잘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히 또 내가 파악할 수 있으면은 다투지도 않게 돼요.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을이구나. 그러면 이제 갑을 존중하면 되고 반대면은 갑은 또 을을 또 이끌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또 음, 해야지 또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해답은 뭐냐? 우리가 항상 갑이면서 을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겸손함, 네,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지팡이 이제 6번 카드입니다. 자, 요 카드를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개선 장군이에요. 싸움에서 어,
이기고 돌아온 사람인데 그 소식을 승전보를 왕에게 전하려고 지금 가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이제 예전에 과거 급제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어사와 쓰고 음,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힘든 음,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승전보를 왕에게 전하는 모습이어서 이 카드는 승리, 성공, 이런 키워드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음, 뒤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카드에서 보시면은 중요한 점이 그런 승리와 성공이라는 것이 본인 혼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사람이 리더지만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줬기 때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음, 부분도 같이 이 카드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인간관계에서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인연을 만났을 때, 와, 저 사람에게 굉장히 내가 어떤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좋은 사람이다. 좋은 느낌이다. 요런 감각을 느낄 때도 이 지팡이 6번 카드가 나오고, 그렇게 좀 쓰여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연애운 같은 거 볼 때, 이 지팡이 6번 카드가 나오면은, 뭔가 뭐랄까, 잘 맞을 것 같고, 약간 그 신맞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눈이 이게 딱 개안이 되는 느낌으로, 잘생겼다라든지, 아니면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든지, 그런 좀 인연을 만났을 때도 요 카드가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내 성취, 성공, 이런 거, 그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의 느낌, 음, 이런 거하고 관련된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인데 그 성공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들여다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혼자 열심히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요. 열심히 논문을 썼어요.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할 수 있었는가, 동참시킬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카드를 보면서. 이 카드가 나오면은 내가 어떤 리더의 자리, 이끄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리더라고 한다면은 내가 뜻하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나 혼자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물론 모두에게 좋은 일이면 같이 동참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리더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 혹은 자기의 뭐 이름을 높이기 위한 명성과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주파수가 꽂혀 있다. 이 사람의 음, 생각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되게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되게 영적으로도 발달을 한 사람들이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잘 캐치를 해요. 저 사람이 음.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자기 아, 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내 뜻이 어떤 것에 본질적으로 어떤 것에 바탕이 되어서 하는가인 건데 그것도 음, 실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르게 음, 생각하는 부분들, 내 개인적인 이익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성공과 동참에 대한 키워드를 같이 이 카드와 관련해서 봤습니다. 자, 이제 지팡이 7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밑에 지팡이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밑에서 올라오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먼저 올라온 사람이어서 실력 차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려는 사람들을 내가 이게 조금 제압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내가 좀 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좀 이렇게 이 카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좀 그 실력이 막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밑에 있는 올라오는 것들보다 많이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좀 고군분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이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는 고군분투한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다. 내가 뭐 경쟁 상대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조금 위에 올라왔는데 곧 치고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표현한 카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지팡이를 뭐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 에너지 자체로도 볼 수가 있고 뭐 혹은 일로 볼 수도 있어요. 뭔가 자꾸 이렇게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다 처리하느라고 조금 힘들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극복의 에너지, 약간 자기 방어를 하는 모습, 예, 이렇게 좀 약간 힘든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이 카드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필사적인 느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완주 7번 카드는 뭐 어떤 신념에 대한 의지, 어떤 음, 극복, 고군분투, 그러니까 순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카드인데, 왜냐하면 물리쳐야 될 그 적은 되게 많은데 나는 이제 그들보다 약간 앞서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뛰어나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제 홀로 긴장과 외로움 속에 있는 모습이고, 이 사람 신발 보면 또 신발도 짝짝이에요. 그러니까 좀 급하다는 거죠. 예. 요 카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긴장과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쩌면 음, 내가 상대의 위를 꼭 점해야 되나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위를 점하려는 그거 자체가, 의도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거를 점검을 해보고, 결국은 남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예, 요 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어쩌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는 내가 가진 어떤 욕심이라든지 집착, 내 안에 어떤 고집, 이 지팡이들이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극복을 했을 때 진짜 나는 좀 더 편안해지고 예, 그 긴장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이 연결시켜서 이 카드를 조언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카드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팡이 8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지팡이만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이 카드의 에너지, 카드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빠르게 쏟아진다. 이제 요렇게 이 카드를 좀 동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요게 이제 그냥 2차원으로 되어 있지만은 요걸 어떤 영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뭔가 빠르게 아래로 내려 꽂히는 8개의 막대기들. 좀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어떤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 속도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무언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동과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옮겨간다라는 것은 소통이라는 키워드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어떤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것으로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의미를 이미지로 반영을 해서 어떤 타로 덱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서 이제 새가 이용이 되었잖아요. 새에다가 이렇게 편지 묶어가지고 소식을 전했는데 그 편지를 발에 매달고 오는 새의 그림이 있고 그것을 받아드는 남자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 카드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타로 덱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었는지를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카드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지팡이 8번, 소통에 대한 이야기, 이동에 대한 이야기, 또 빠른 속도감, 그리고 이게 8개의 지팡이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8개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요거를 막 버겁다기보다는 버거운 카드는 이제 뒤에 나와요. 내가 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많은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우리 긍정적인 표현으로 멀티플레이어로 읽는 카드가 예, 또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게 또 로맨틱 타로 카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연애운에서 표현이 될 때는 좀 진도가 빠르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스킨십이 빠르게 되는 것,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로맨틱 타로에서는 지팡이 8번 카드가 남자가 이렇게
정사를 마치고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있고 여자가 음. 창문을 여는 그런 그림 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불태운 느낌. 오, 네,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 카드와 관련돼서는 이제 멀티플레이어에 관련돼서 심화 통찰 내용을 풀어봤는데요. 이제 멀티플레이어는 뭔가 바쁘죠. 부지런하죠. 근데 이게 바쁘게 뭐 많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풀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삐끗하면은 좀 꼬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좀 꼬일 수도 있고, 살짝 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성과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멀티플레이어의 역할도 사실은 성장의 어떤 과정에서 이제 있는 것이지 내가 어느 정도 내공이 차면은 그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주부다. 이제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어머니 역할도 해야 되고 아내 역할도 해야 되고 이것도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성장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뭐 아이들도 크고 독립을 하고 그러면 나도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에 포커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채워지면 내공이 채워지면은 그렇게 막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에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카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음, 이게 9번 카드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지팡이가 9개가 있는데 약간 전리품처럼 이제 8개의 지팡이가 곧게 뒤에 있고 또 하나는 들고 있고 해서 이제 9개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다리는 건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9개를 채웠는데 이제 하나를 더 가져와야지 이 사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음, 적극적으로 뭔가 하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 붕대 감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머리에 붕대 감고 있는 네. 예, 요것도 이 아, 카드에서 좀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 이 9개를 모으기까지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로 덱에서는 이제 음, 장미가 있고 여인이 장미를 들고 있는데 장미 가시 있잖아요.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이 옷에 막 이렇게 상처가 나 있어요. 음, 9개의 상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꿰맨 자국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음, 상처가 좀 강조되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라는 게 조금 힘든 것이고 또 음, 이제 그 9개를 모으기까지 좀 힘겨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애운 관련해서는 좀 연락운하고 연결시켜서 읽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또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이란 숫자 자체가 또 이게 거의 끝에 와 있는 숫자여가지고 또 곧 연락이 오거나 뭐 좋은 소식이 오거나 10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네, 그런 메시지도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9번이란 숫자에선 항상 그런 채워질 것에 대한 상황이 나아질 것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곧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음, 자, 그래서 이제 심화 통찰 내용에서는요, 이게 키워드가 뭔가 극복하고 싶어 하고, 뭔가 지연이 되어서 기다리고, 뭔가 미결정된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성취를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성취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거는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봤어요.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 사람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진 상태?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자존감을 올려야 되잖아요.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을 일단은 그만둬야 되고, 음, 그리고 그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상대가 필요해요. 상대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먼저 찾아보고 그거를 바르게 했을 때 감사의 피드백을 받고 그 에너지를 받으면 저절로 우리 자신을
높게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내가 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사랑이 생기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난 나를 사랑해라고 그렇게 되뇌인다라고 해서 자존감이 높여지거나, 자기 사랑을 스스로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자신감 회복이라는 건 관계 안에서 온다. 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자, 다음 카드 볼게요. 자, 이제 지팡이 10번 카드입니다. 뭔가 부담이 된다. 내가 좀 일이 너무 많다. 10개라는 일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허리가 굽었죠. 요 상황에서는요, 일단 이 카드가 나오면 빨리 탈출해야 돼요. 지팡이를 좀 나눠주는 거죠. 네, 나눠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일단은 카드가 보여주는 에너지 그대로 어떤 책임도 느끼고 부담도 느낀다. 좀 힘들다. 네, 그런 음, 에너지로 이 카드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렇게 일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스스로 떠안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절할 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일도 막 이것도 내가 좀 해야 돼, 저것도 좀 해야 돼, 음, 이렇게 이것저것 좀 챙겨 가지고 안 해도 될 일까지 해 가지고 좀 일을 키우는 경우, 예. 음,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부담을 지우는 거는 자기 자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요 카드가 나왔을 때 이게 남이 좀 부탁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아 저 사람이 부탁하진 않았지만 내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일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러니까 좀 음, 주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해서 도와주는 그런 거 말고 음, 이렇게 자기 힘이 있을 때 또 도와줘야죠.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주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대하면 좀 더 쉽게, 예, 할 수가 있죠. 고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다음 카드는 인제 인물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음, 네, 드디어 이제 인물 카드, 궁정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물 카드가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질문의 상황에 있어서 내담자와 관련된 어떤 누군가를 먼저 좀 떠올리실 수 있고요. 또 혹은 내담자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소년이라고 읽기도 하고, 페이지로 음, 읽기도 하고, 시종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래요. 세 가지 이름 정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뭐 정해 놓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인물 음, 카드를.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페이지 오브 완즈가 나왔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지팡이 소년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시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용어를 쓸 수가 있고, 어쨌든 이 소년, 페이지, 시종은 시작하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 페이지 음, 카드는 다 시작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지팡이의 요소하고 만나면은 시작하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뭐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가 시작이 되는, 예, 그런, 또 이게 인물이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키워드까지 같이 결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또 이게 소년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은 내담자보다 좀 어린 사람일 수 있어요. 네, 고 에너지도 음, 같이 읽을 수가 있고요. 이 사람 보면은 이렇게 우러르고 있잖아요. 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위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위일 수 있고, 아니면 뭐 계급적으로 좀 더 위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보다. 음, 그리고 인제 어떤 관계에서 이제 연애운에서 인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열정의 에너지가 있고 일단 막대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시작해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소년 카드는 좀 서투름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좀 '서투를 수 있다.'라는 키워드하고도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카드는 굉장히 유쾌하고 또 발랄한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동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연결시켜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심화통찰 내용에서는요, 이제 이 사람의 특징, 열정과 호기심을 가진, 쾌활함을 가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청년으로 조금 이제 뭔가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청년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어, 그 일의 주체로서 그러니까 어떤 취직을 하더라도 내가 직원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환경을 내가 좀 공부한다. 그 환경에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뭔가 이렇게 유쾌하고 재미있게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하고도 이제 이 사람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뭐 카페나 이런 데도 가 보면은 그 같은 아르바이트생인데도 그 에너지가 되게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음, 밝게 웃으면서 손님을 응대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음, 그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흡수하고 청년은 흡수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흡수하고 음, 있는 건지 그냥 돈의 노예로서 돈 벌려고 음, 하는 건지 네, 그게 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지팡이 소녀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눈빛을 가진 네, 그런 사람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카드는 지팡이 기사 카드예요. 이 말을 타고 있죠. 말을 타고 있는 네 기사가 있는데 그 네 기사 중에서 어떤 기사는 되게 빠르게 달리고 어떤 기사는 서 있기도 하고요. 음, 어떤 기사는 점잖게 걷고 근데 이 기사는 어떤 기사냐면은 좀 빠른 편에 속하고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예, 지팡이 카드니까 그런 음, 적극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올 때는 나의 에너지라고 본다면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머리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애운에서도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적극적인 사람, 이게 재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취적으로 그 관계에 임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좀 정력적인 솔직한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충동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이 지팡이 기사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되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인데 타인이 봤을 땐 좀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무모함일지 아니면 적극성일지 저스트 두 잇 하는 그런 적극성과 음, 열정일지를 판단하는 거는 내 자신인데 내가 음, 가진 에너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에너지에서 70%로 이렇게 막 뛰쳐나가면은 그 남아있는 30%가 잡아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 없어서 그건 무모한 게 맞아요. 근데 음, 남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70%를 남겨놓고 30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네,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올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게 주식 음, 투자하는 것도 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돌아올 곳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30%를 쓰는 거는 무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그게 실패하더라도 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카드를 보고. 일단 지팡이 카드의 인물들은 다 건강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음울하고 좀 힘 빠지고 이제 무기력하고 이런 인물들도 이제 뒤에 좀 나오는데 일단은 이 완주의 요소의 인물들은 다 그런 어떤 정력적인 어떤 그 행동이 받쳐주는 그 신체 음, 에너지가 건강한 그런 면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자, 지팡이 여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왕이 4명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게 쩍벌을 하고 있는 여왕입니다. 다리를 딱 벌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들은 좀 다소곳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교육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다소곳하게 있어야 된다. 여성스럽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이 여왕은요, 다리를 딱 남성처럼 벌리고 그 당당함이 있는 거죠.
음, 그만큼 이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사람이 나왔을 때는 뭔가 영향력도 되게 크고요. 오지랖, 조금 부정성으로 보자면 조금 오지랖도 좀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좀 참견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만큼 이 사람이 가진 재능도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 기술적인 면도 많고, 뭐, 머리도 되게 똑똑하고. 이렇게 다재다능의 카드, 활발하고 따뜻하고,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는 카드가 지팡이 여왕입니다. 일단 지팡이의 인물들은 다 따뜻함이 있어요. 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당하고 적극적인 활발한 지팡이의 여왕인데요. 사교적이고 재주도 많은데 아이디어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따뜻함도 있는 반면에 여기저기 참견을 해가지고 뭔가 오지랖이 되어가지고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당해요. 자기 확신이 강해요. 그러면은 타인의 의견을 또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정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올 때는 그런 이제 밝고 강한 에너지는 좋은데 그거를 잘 조절을 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뭘 이제 체크하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내가 상대방에게 간섭을 하면 오지랖인 거고, 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요거는 따뜻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의 의견을 듣고 나누는 거, 예, 나누는 거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관심이 되어서 좋은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사람이 지팡이의 여왕입니다. 음, 그것도 어쨌든 관심과 간섭도 본질적으로는 상대방을 존중을 했는지,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음, 예, 다음 카드는 이제 지팡이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가장 레벨이 높죠. 지팡이의 요소에서. 그래서 이 왕 카드가 나오면 일단은 어떤 리더십과 관련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물이니까 내 주변 인물 중에서 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뭐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장일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연애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상대방의 모습이 이제 지팡이의 왕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좀 주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도성이 있다. 이 관계에서 좀 적극적이고 예, 주도하고 이 카드도 이제 지팡이 여왕처럼 따뜻함과 배려심, 주도성, 예, 이런 에너지들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왕은 여성이고 이 왕은 남성이잖아요. 이제 그 차이로 이 타로 리딩에서 좀 적용해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왕 음, 카드가 나오면은 내담자가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 본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내담자가 여성인데 지팡이 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질문과 관련된 남성 인물이다라고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카드는 리더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더와 지도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풀어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남의 밑에 있기를 거의 대부분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저는 좀 혈통적으로 저는 이제 윤회를 믿거든요. 그래서 다 어떤 어느 나라의 왕이었거나 어느 나라의 공주였거나 어느 나라의 왕자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다 그런 어떤 지도자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게 윤회해 온 되게 우수한 민족이고, 그리고 어떤 지도자 기질이 있는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 다 위에 서고 싶어 하고, 리더를 맡겨주면 되게 좋아하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근데 이제 그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가 이제 솔선수범을 한다라든지 타인을 위해서 뭔가 해준 게 있을 때 내 말을 듣고 이게 잘 끌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그거를 음, 이제 완장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폐가 되게 많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음, 노력한 것이 없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망한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력, 창조성, 열정
관련된 카드가 이제 킹 오브 음. 완즈인데 그런 좋은 기질들, 예, 이것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창조성, 열정, 지도력. 근데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그 힘이 나온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 카드는 그런 어떤 지도력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